안녕하세요. 우리 집 주치의사 닥터몽입니다. 오늘은 근감소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말 그대로 근육이 줄어드는 병이죠. 병이지만 아직 약물이나 주사제 같은 치료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왜 이렇게 근육이 줄어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변화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는 말이긴 하신데요. 그렇지만 병적으로 근육이 많이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기 때문이고, 이 부분만 조금만 주의하시면 노년에 75세 이후에 정말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강조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이미 약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 이상 증상들이 있어요. 이런 증상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거랑 운동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체 근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체 근력 중에 첫 번째 증상이요, 식도염이 잘 생깁니다. 물론 이제 비만하신 분들, 야식과 폭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식도염이 잘 생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의외로 중년 이후에 그렇게 아주 비만하지 않으신데도, 그리고 야식과 폭식을 하지 않는데도 식도염이 잘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여자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 전에 물을 1컵 이상 많이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물이 역류성 식도염 만드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식도와 위 사이에는 관략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육이라서요, 근력 운동을 게을리 하시면 근력이 떨어지면서 관략근의 기능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물 같은 게 가장 역류가 잘 되겠죠. 그래서 자기 전에 물을 드시고 누우면 역류가 되고, 이로 인해서 속쓰림이나 신물 올라오는 느낌이 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그렇게 나쁜 거 먹지 않는데 식도염이 늘 있다, 이러면 자기 전에 물을 먹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자는 중에 일어나서 악순환이 화장실 가셨다가 또 물 먹고 눕는 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이런 생활 습관이 있다면 자기 전에 또는 자는 중에 일어나서 물 먹는 것을 좀 최소화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물은 이렇게 활동하는 낮에 많이 드시고, 근본적으로는 내가 상체 근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구나 생각하시고, 상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또 많이들 느껴지는 증상이 목소리가 잘 쉬어요. 목소리가 아침에는 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 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나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목소리가 잘 쉬는 분들 계세요. 가끔 쉰 목소리 자체가 후두암이나 갑상선암의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나한테 혹시 암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암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 상체 근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근육이 좀 빠지는 분들이 목소리가 잘 쉬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어깨가 말려 있다고 하죠. 구부정한 자세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근육이 줄어들면서 목소리가 잘 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내가 상체 근력이 떨어져서 목소리가 잘 쉬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나이가 더 들면 근감소증이 올 수도 있겠구나, 빨간불이 켜졌다고 생각하시고요. 주의해서 단백질 섭취도 챙기고 자세도 바르게 하시고,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근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숨이 잘 차요. 이 호흡근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횡격막인데, 횡격막도 근육이다 보니까 상체 근력이 떨어지면 횡격막 운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럼 이렇게 비만하지 않으시고 폐 기능도 괜찮은데
중간중간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상체 근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상체 운동을 하시고 심폐기능을 올리는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유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 어깨, 등 통증이 많이 있으세요. 몸통에 근육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바르게 앉아있는 자세만으로도 그 갈비뼈 사이사이 그리고 척추뼈 사이사이 이런 관절들이나 근육들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 전형적인 모습이 등이 아파서 오세요. 근데 등이 아프다고 하면 췌장암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 많죠. 등이 아파서 건강검진 했는데 별건 없는데 계속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 등,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 그리고 갈비뼈 주위에 있는 근육이 약화가 되고 그리고 자세를 잡을 때 목, 어깨에 긴장이 많이 돼서 통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목, 어깨, 등에 통증이 많이 있는 분은 내가 상체 근력이 떨어져서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허리 통증이 심한데 그래서 다리도 저린데 막상 MRI 찍으면 그냥 그 나이에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약간의 협착증 아니면 약간의 디스크, 수술할 정도는 아닙니다. 운동하세요. 뭐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근육이 바로 요방형근이라는 근육과 장요근입니다. 이런 근육도 원래 몸통에 근육이 많이 있으면 힘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근육이거든요. 근데 근육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아주 속 안에 있는 근육만 힘이 바짝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인한 통증이죠.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미래에 근감소증이 될 수 있구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상체 위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게 있는 증상이 있는 분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 섭취를 먼저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본인 체중 1kg당 1g 이상은 드셔야 되고요. 내가 50kg이다 하면 50g 이상의 단백질을 챙기셔야 되고 여자분이라면 하루에 100g 정도의 생선이나 고기를 드시고 계란도 2개 정도 드시고 그 외에 두부, 콩, 두유 골고루 챙겨서 드시고요. 남자분이라면 하루에 150g 정도의 생선이나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100g의 생선이나 고기에는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150g의 생선이나 고기에는 약 3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30g 정도의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로 채우시면 되세요. 요 먹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을 연결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나한테 필요한 양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보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년 이후에는요, 단백질 섭취가 훨씬 중요합니다. 잘 챙겨 먹는 게 1번이고, 그리고 그 다음 근력 운동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근력 운동은 근육을 써야지 우리 몸이 내가 살아있구나, 근육을 써야 되는구나 하고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운동을 해서 근육을 자극해 주셔야 되고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근력 운동하는 방법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체 근육 위주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미래에 내가 근감소증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주의해서 단백질 섭취를 챙기고 그리고 근력 운동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게 어떤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단백질 보충제를 드실 수 있으시면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중년 이후의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 대부분 물에 타서 먹는 형태인데요. 이걸 드시게 되면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또 설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흡수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선이나 계란, 고기, 반찬을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하시고 일부를 단백질 보충제로 말 그대로 보충용으로 드시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력 운동이 일주일에 2-3번은 되셔야 돼요. 근력 운동이 뭐예요?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요. 걷는 운동은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걷는 것만 열심히 하시면 오히려 근육이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무게를 뭔가 드는 운동이고, 보통 생각할 때 헬스장 가서 남자들이 하는 운동 있죠. 무게를 드는 운동. 그런 것들이 운동이 되고, 집에서 하신다면 아령 같은 걸 들고 하시는 운동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쿼트와 같은 운동들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잘 챙기시면 좋겠고, 어떤 운동들이 나이대별로 도움이 될지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 전문의 이경실이었습니다.